교육과정에 소개를 받은 친구센터를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좀 많이 고생하신 게 떠오르고요. 오늘은 우리가 2년 동안 같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영역 기반의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을 했고, 그러면 경북대학이 구축으로 하는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제도를 어떻게 개편했고, 실제로 실습센터라든가 교육 환경을 어떻게 구축을 했고, 이것이 아까 부총장님 말씀해주신 학생 성공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이 왜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들은 앞에서 나왔던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또 이번 입시가 참 어렵죠. 학년 인구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단기적으로 이런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했던 부분들, 앞으로 한국형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대학의 저희의 발전 비전과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혁신과 또 산업 협력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신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할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 전략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문대학들이 NCS를 하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고, 교수님들도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NCS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저희가 학생들 역량을 키워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의도한 대로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교육의 중심을 학생으로 좀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좀 더 잘 해보자. 그래서 현재 필요한 역량을 잘 키워보자라는 의도로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은 저희가 사회적인 요구라든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것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당시부터 경영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중심에 놓게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모듈 단위로 묶어져 있는 역량을 학습하고 인증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아웃컴으로 나갈 때는 할 수 있는 학생으로 이루고자 저희가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실습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실습 중심으로 교과를 편성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필수 비율을 최소한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였고요. 그 다음에 직무 역량 단위로 모듈을 구성을 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교과로 이수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자격을 교육과정에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게 세 가지 핵심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자격과 이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모듈을 구성을 했고, 이 모듈 안에 있는 실습 교과를 이수를 할 때에는 실습의 내용들을 학생들이 반드시 패스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서 자율실습을 강화하고 단계별로 역량을 다 인증하는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교육이 완전하게 되어 있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실습센터를 구성을 했고, 또 실습센터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습 매뉴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뒤에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NCS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자체 직무 분석을 통해서 KVCS라는 경북 컴피던스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계속 직무 분석을 통해서 KVCS를 업데이트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만들고 있고요. NCS하고 KVCS에 있는 능력 단위화하고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증거들이 저희가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하면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직무를 연계할 때 모듈로 구성이 되고, 모듈 안에 있는 학습 내용이라든가 실습 내용으로 다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체계화하는 작업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격이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산업에서 요구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일단 국가공인 자격을 우선으로 선정을 했고, 또 취업에서 좀 우선순위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자격증을 선별을 해서 따로 자격증을 사실은 따는 것들이 저희가 학제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필요한 검정형이라든가 이수형 자격을 딸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설계했고, 그것을 좀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에는 모듈의 개념을 직무 역량의 가장 기본 단위로 봤고요. 교과목들이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계속 개편을 할 때에도
모듈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또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론 교과와 실습 교과, 특히 실습 교과의 비율을 저희 최종적으로 80% 이상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였는데 이론과 실습 교과로 나누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했고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알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 보시면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이론으로 분류를 했고 실제로 어떤 표현이 필요하거나 어떤 현장에서 적용이 필요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실습들은 다 실습으로 구별을 했고요. 실습은 시연 실습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실습하고 그 다음에 PBL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 양성 목표를 다 재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대학의 전체 학과의 교육과정을 다 완성을 했는데, 개발을 했는데, 인재 양성 목표를 다시 재검토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이 인재 양성 목표가 학과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고, 두 번째는 사실 인재 양성 목표가 이제까지는 좀 교수자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재 양성 목표를 보면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분명하게 이 학과에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좀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에서 자격증을 선정할 때도 학과의 정체성이라든가 핵심 분야에 맞게끔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타겟 자격과 그 다음에 선택 자격으로 구분을 해서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역량에 대한 도출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CS하고 KBUCS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다 도출을 한 다음에 직무 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산업체 직무 전문가하고 함께 수행을 해서 직무 오형을 설정하고 직무 역량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시입니다. 이게 물리치료과라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직무명이 있고 직무 역량이 있고 직무 정의를 내리고 직무 명세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게 다 시스템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직무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시입니다.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모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직무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이 모듈과 이 모듈을 이수하면 어떤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했고 이렇게만 저희가 제시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반영하는 것을 올해 개발을 했고 밖에 보시면 이제 좀 시연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이 로드맵을 직접 본인들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목과 직무 역량 간의 매핑과 또 대학의 핵심 역량하고 교과목 매핑하는 작업을 했고 역시 이것도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구축을 해서 저 다음에 발표하시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 학생들이 직무 역량과 핵심 역량의 성취도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에디트돼서 보여줄 수 있게끔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수업 자료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교수님이 정말 많이 애쓰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 중심으로 하면서 이런 교과목은 학습 계획서로 변경을 하였고 기존의 강의 계획서에서 실습 교과는 실습 운영 계획서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 실습을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학습 계획서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주차별로 전체 시간에서 보여주시면 전체 시간에서 설명은 몇 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는 강의는 몇 분이고 평가하는 시간은 몇 분이고 정리하는 시간이 몇 분인지를 해서 전체 학습 계획을 학생들이 계획서만 보고도 어떻게 주차별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끔 좀 제시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가 이제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하면서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중요한지 하고 어떻게 저희가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NCS 할 때도 저희가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의도한 대로 잘 100%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이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저희가 실습 중심의 교육 혁신을 이루었고요. 그것의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개방형 실습센터하고 그 다음에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하고 교수님들의 역량 세 가지라고 저희는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완성형은 아닌데요. 개방형 실습센터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그 수업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끔 했던 것들을 수업 시간에도 이용하고 학생들이 자유 실습을 통해서 예약제를 통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거가 하나의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사한 직무끼리 묶어서 통합적으로 실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업 배려들이고요. 세 번째가 이 부분이 교수님들이 많이 애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 퍼실리테이팅이라고 써여 있는 부분들 실습 교육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실습 교육을 교수자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팅 교수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실습 교육에서 촉진자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실습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퍼실리테이팅 중심의 실습 교육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습 운영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실습 매뉴얼을 개발을 했는데요. 실습 운영 계획서에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습 평가 방법, 특히 실습 운영 내용들이 그대로 연계되어서 실습 매뉴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체계화하여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실습 매뉴얼을 이렇게 촘촘하게 개발한 이유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잘 연습을 할 수 있고 교수자가 표준화돼서 퍼실리테이팅 할 수 있게끔 하는 표준화된 실습 교육의 운영 지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매뉴얼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다 배포를 했고 학생들이 실습 매뉴얼을 따라서 혼자서 실습센터에 가서도 잘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과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습 매뉴얼은 전체 이 실습 모듈 안에 있는 실습 교과목이 어디에 해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시작하면서 이 실습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실습인지 시뮬레이션 실습인지 PBL인지 학생들이 계속 알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실습의 순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가져가야 될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사전 체크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핵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식적인 부분을 온라인으로 연계해서 지식에 대한 것들은 미리 사전 학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의 순서별로 해서 자세하게 순서별로 실습의 행동들을 쭉 기술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이번에 했던 게 실습 주차별로 15주차 전부 다 해서 실습 수행 확인이라고 해서 매 주차별로 학생들이 반드시 내가 이 실습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평가는 기본적으로 3중하로 했고요. 3중하 루브릭을 만들었고 하인 경우에 다시 재실습을 하고 재평가를 받게끔 체계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습 평가 방법들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 기존의 교육에서는 출석만 하면 점수를 부여하는 것들을 조금 지양을 했고 실제로 그 실습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실습 수행 확인으로 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 실습 평가는 뭐 3회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했고 이 실습 수행 평가 항목별로 수행 항목들을 쭉 교수자가 개발을 하고 이 중에 한 항목이라도 하를 받게 되면 다시 이제 자유 실습을 해야지만 재평가를 받고 평가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성적 평가 방법을 패스 앤 페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패스되는 걸로 굉장히 학생들이 교과목 단위에서 직무 영역을 다 성취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실습 운영 계획서를 입력한 2학기 운영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대한으로 실습에 대한 내용들 운영 계획을 자세하게 평가를 포함해서 어떤 평가를 몇 주차에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평가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평가 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안내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주차별로도 실습마다의 실습 안내는 몇 분이고 실습 수행은 몇 분이고를 저희가 다 구체적으로 다 체계화하여서 학생들이 실습에 오기 전에 이 실습에서 운영되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건 실습 수행 확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별로 해서 학생들의 실습 평가를 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개인을 클릭하면 이 학생의 개인별로 해서 주차별로의 평가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학사 제도의 개편입니다. 학사 제도의 개편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끔 자기가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평가를 PF로 가져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무 영역 평가 인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교수하고 저희 지금 체제를 바꾼 것이 뭐냐면 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수하고의 상담이 이루어져야지만 수강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 1학기 해보니까 교수진들하고 상담을 할 때에 모듈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수님과 또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그 모듈에 대한 전체 대학의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계해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추가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재로 저희가 2020년에 28개 학과의 교육과정이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체 학과에 대한 안내하고 모듈에 대한 안내를 좀 오프라인으로 당분간 좀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변화된 학사 제도에서 모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변경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생 통합교육 과정의 안내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프라인으로도 제공을 해서 당분간 온 오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 모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본인 학과의 뭐 로드맵을 이렇게 띄워보면 필수가 들어있는 모듈은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선택 모듈을 자기가 선택을 하면 내가 졸업학점 대비 지금 몇 학점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또 몇 학점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타 학과의 모듈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학과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듈이 뜰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선택했을 때 역시 이전에 선택한 본인 학과의 신청 학점하고 타 학과의 신청 학점이 다 애드돼서 보여줄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자격증, 관심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어떤 그 모듈을 선택해야지 이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를 이렇게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다음에 지도교수하고 상담을 하고, 반드시 지도교수 상담 확인이 있어야지만 수강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 신청해야 될 것들이 잘 신청됐는지를 교수와 학생이 더블 체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학사 제도를 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PE 프로 가져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NCS 때도 저희가 왜 그 직무평가 60점이면 패스, 80점이면 패스했더니 진짜 현장에 나가서는 그 직무를 시켰을 때 잘 못한다는 얘기를 또 들은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고자 안전하게 그 직무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것만 패스를 할 수 있게끔 PE 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